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이 연출한 룸 넥스트 도어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종종 쉽게 잊지만 세상의 모든 존재는 유한한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인간사회 전반을 둘러싸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의 문제를 넘어 존엄을 지키는 죽음을 향한 논의가 시작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변화일지 모릅니다. 내가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살아온 여정의 끝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스페인의 거장 페드로 알모도바르는 룸 넥스트 도어에서 시종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한 개인의 죽음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전체의 죽음도 인물들의 대화 속에서 유유히 흐릅니다. 그러나 영화에는 시간이 저물어가는 것에 대한 어둡고 음울한 기운이 아니라 빛나는 생의 감각들이 가득 드리워져 있습니다. 살아있음을 가장 강렬하게 자각하게 만드는 죽음의 역설 덕분입니다. 이 영화는 알모도바르 감독이 만든 첫 영어 장편 영화로 원작은 시그리드 누네즈의 장편소설 어떻게 지내요입니다. 기본적 얼개는 같지만 영화화를 위해 꽤 많은 부분을 각색하고 추가했습니다. 주인공은 최근 신간을 낸 작가 잉그리드입니다. 그는 사인회에서 우연히 옛 친구 마사의 소식을 듣습니다. 지금은 연락이 뜸해진 마사가 뉴욕 맨해튼의 한 병원에서 암투병 중이라는 겁니다. 병문 안으로 만난 마사는 암 말기 환자의 병색이 완연하지만 여전히 빛나는 지성을 소유한 좋은 대화 상대입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수시로 만나 젊은 시절의 기억,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못하는 동안 서로에게 있었던 일, 가장 최근의 생각들까지 폭넓은 대화를 나눕니다. 예상치 못한 변곡점은 마사의 부탁으로부터 나옵니다. 스스로 생을 정리하는 순간에 그저 옆방에 있어달라는 부탁. 마사는 약을 구하는 것부터 어디에서 이 계획을 행할 것인진 이미 다 계획했으며 잉그리드에게 아무런 해도 가지 않도록 조치해두겠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잉그리드에게는 혼란스러운 제안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이 연출한 룸 넥스트 도어와 함께합니다. 알모도바르 감독은 룸 넥스트 도어로 지난 제81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 사자상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수상소감을 남겼죠. 이 세상에 깨끗하고 품위 있게 작별 인사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고 믿습니다. 이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입니다. 삶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모두가 자신의 경험의 주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 존엄한 죽음은 인간의 기본권에 속해야 한다는 생각이 알모도바르로 하여금 룸 넥스트 도어에 메가폰을 잡도록 주동했습니다. 그의 고국인 스페인은 2021년 3월부터 존엄사를 합법화했죠. 영화는 죽음을 말하되 그것이 두려운 슬픔이 아닌 평화의 안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의 과정을 제시합니다. 마사가 약을 구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존엄을 지키며 퇴장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마사는 내가 나로서 존재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던 인생 전체의 시간을 죽음이 망치지 않도록 내 몸에 침입한 질병이 나라는 사람을 원하는 모습으로 해치지 못하도록 하려 합니다. 그러나 떠날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아직도 살아있는 게 실망스러울 정도라는 마사의 단호한 태도와 달리 마지못해 그의 부탁을 들어주려는 잉그리드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합니다.
상반된 입장을 가진 두 인물의 태도 덕분에 영화에는 신선한 서스펜스가 발생합니다. 잉그리드와 마사는 뉴욕 외곽의 한적한 공간으로 계획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온통 자연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멋진 휴가지에 어울릴 법한 공간이지만 자신에게 익숙한 물건이 가득한 공간에서 죽고 싶지 않다는 마사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닫힌 문은 마사가 자신의 결심을 실행했음을 뜻하는 두 사람 사이 약속의 표식입니다. 잉그리드는 매일 아침 계단을 오르며 간밤에 위층에서 잠들었을 마사의 방문을 확인합니다. 닫혀 있을 것인가, 아니면 열려 있을 것인가.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이 연출한 룸 넥스트 도어와 함께합니다. 처음에 잉그리드는 마사의 동행 요청에 놀랍니다. 왜 더 가까운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지 의아해한 겁니다. 마사는 그간 앞서 부탁한 몇 명이 거절했노라고 그 이유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이가 도와줄 사람이 아니라 함께해줄 사람이라 덧붙이죠. 알모도바르 감독은 오랜만에 재회한 두 사람 사이를 성급하게 좁히거나 마사를 향한 우리의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영화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아주 멀지도, 그렇다고 서로를 목숨처럼 여길 만큼 가깝지도 않은 이들 사이 미묘한 거리감의 우정은 죽음을 깊숙이 탐구하기에 오히려 적합해 보입니다. 원작의 제목인 어떻게 지내요는 결국 당신은 무엇으로 고통받고 있나요? 라는 질문의 다른 표현입니다.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일은 고통을 헤아리는 일에 다름 아닐 수 있습니다. 이성적 이해는 불가능하지만 인간적 차원의 이해심과 공감을 바탕으로 곁에 있어주는 것만이 최선의 배려일지 모릅니다. 죽음을 둘러싼 마사와 잉그리드의 동행은 이 같은 관계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고립을 경험한 것 역시 감독을 룸 넥스트 도어로 이끈 결정적 계기 중 하나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외부의 위협이든 개인적 사안이든 타인의 존재와 사회로부터 고립될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서 누군가와 동반한다는 사실은 확실하고 두터운 위안일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룸 넥스트 도어라는 제목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과거 종군 사진기자로 여러 전쟁터를 누볐던 마사는 여러 비극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개인적 비극과 마주해야 하죠. 극중 대사의 말만 따나 중요한 일이 모두 일어났던 과거의 밤들과 예술가들의 시간으로 채워졌던 뉴욕 시내는 이제 두 사람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전쟁터의 소음과 도시의 활기로부터 멀리 떨어진 뉴욕 북부의 숲속, 모더니즘 건축의 아름다움이 빛나는 별장에서 고요의 시간이 새롭게 쓰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이 연출한 룸 넥스트 도어와 함께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는 삶의 전체를 되감으며 돌아보는 숙명이 주어지는 걸까요? 인간 본성과 감정에 대한 탐구로 아름답지만 문제적 작품들을 선보였던 알모도바르 감독은 최근 몇 년간 인생의 기쁨과 영광의 순간들, 그리고 다가오는 죽음을 성찰하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룸 넥스트 도어에 이르러 훨씬 구체적인 방식으로 죽음 그 자체를 대하고 있죠.
그의 또 다른 연출작 페인 앤 글로리는 육체와 고통, 시간과의 작별을 다룬다는 점에서 룸 넥스트 도어와 나란한 영화입니다. 주인공인 영화감독 살바도르는 자신의 32년 전 연출작 리마스터링 상영회를 앞두고 지나간 시간과 그 안에서 어긋났던 관계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결국 모순과 실수 가득했던 자신의 인생 전체를 되짚죠. 고통과 영광. 이 간결한 제목은 알모도바르 감독이 인생이란 무엇인가의 질문 끝에 스스로 한 문장으로 답을 내린 표현에 다름 아닐 겁니다. 룸 넥스트 도어의 사색적 여정은 주인공의 육체가 생명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더욱 생생한 감각으로 다가옵니다. 알모도바르의 인장가도 같은 총천연 색감이 영화 전체를 아우르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죠. 붉은색과 녹색 같은 원색의 과감한 활용, 매혹적이다 못해 때론 초월적인 인상을 주는 미술이 영화에 꺼지지 않는 생기를 부여합니다. 데이비드 호퍼와 루이스 부르주아의 미술작품들, 제임스 조이스의 단편 죽은 사람들 등을 풍성하게 경유하는 주인공들의 대화 역시 깊은 감흥을 남깁니다. 극중 눈이 내릴 때마다 마사의 읊조림을 통해 발아드는 제임스 조이스의 문장은 특히 오래 휘발되지 않는 여운입니다. 우리 모두 차례로 그림자가 되어간다. 눈이 내린다. 마이클 퓨리가 잠든 쓸쓸한 교회 마당에도 온 우주를 지나 아스라이 내린다. 그들의 최후의 종말처럼 모든 산자와 죽은 자 위로.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이 연출한 룸 넥스트 도어와 함께합니다. 끊임없는 대화로 이루어진 구성 덕분에 이 영화는 종종 2인 연극처럼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간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대화는 두 사람이 떨어져 있던 시간을 메우는 기능적인 장면으로 보이는 순간이 있으며, 분절적으로 제시되는 마사의 회상 장면은 현재를 압도할 만큼 인상적이거나 필요 이상의 거창함으로 보이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상쇄하는 것은 마사를 연기하는 틸다 스윈튼과 잉그리드를 연기한 줄리엣 무어가 나란한 풍경 그 자체입니다. 신비한 뱀파이어부터 타락천사까지 종종 초월적 존재를 연기해온 틸다 스윈튼은 이 영화 특유의 분위기를 만드는 중심축입니다. 창백한 그의 얼굴은 텅 비었다가도 금세 모든 색채를 흡수해 발현하는 캔버스처럼, 혹은 영화 내내 알모도바르가 탐미적으로 탐구한 대상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후에 마사의 딸 미셸의 모습으로서도 나타나는 틸다 스윈튼은 그게 안팎에서 신비롭게 부활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단편 더 휴먼 보이스에서 처음 호흡을 맞춘 알모도바르 감독과 틸다 스윈튼은 잉그리드를 연기할 배우로 줄리엣 무어가 유일한 선택지라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무어는 특유의 지적이고 따뜻한 이미지로 영화 전체를 감싸 안습니다. 나약함과 강인함, 두려운 의심과 합리적 판단이 교차하는 미묘한 감정들이 그의 얼굴에 오르내립니다. 극중에서 한때 차례로 마사와 잉그리드의 연인이었던 데이미언이 잉그리드와 대화를 나누다 그에게 전한 말은 마치 배역 너머의 줄리엣 무어에게 건네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하면서 고통을 겪는 법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야. 다시 마사가 읊었던 시를 떠올립니다. 우리 모두 차례로 그림자가 되어간다. 눈이 내린다. 뉴욕의 마천루에도, 나무가 울창한 숲속에도 눈이 내립니다. 존재가 소멸한 후에도 이야기는 남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내려앉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